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자 오늘 제약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약주 실적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그동안 좀 바이오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많았었습니다. 뭐 AI 헬스케어도 좀 있었고 AI를 접목해서 신약 개발 플랫폼을 좀 확보하는 기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와주면서 AI 헬스케어가 AI 제약 바이오, AI 바이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으로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제약주들도, 그러니까 이게 제약 바이오를 같이 하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이번에 렉나자 관련해서도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보험 2차 적용으로 좀 업그레이드 상향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미국에서도 1차 적용 제품으로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신약 이슈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큰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본업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어떤 메리트, 또 신약에 대한 메리트 같이 가는 거거든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약품도 일반 의약품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신약에 대한 어떤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의약품 판매로 상당히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의약품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기를 좀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상비약을 항상 구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처방용 의약품도 있지만 일반 의약품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세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든 혹은 뭐 시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그전보다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낙폭과대 인식이 있죠. 근데 낙폭과대 인식은 그냥 낙폭과대입니다. 근데 2차 전지라든지 뭐 로봇, AI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 여전히 높은 가격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한번 지난 여름 혹은 8, 9월 달의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을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락을 되돌리려면 주가가 100% 이상 기업의 주가가 100%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긴 쉽진 않다, 현재 분위기가. 그러면 이들 기업의 반등은 제한적이고 새로운 흐름들을 좀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전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제약주 혹은 대형 바이오 기업들,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조금은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주 긍정적인 코멘트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자, 방산주가 지금 전쟁 발발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작년 7월달, 8월달 경우 같은 경우 태저 이방원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폴란드 수주권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다가 지금 여전히 좀 쉬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래서 아마 이 긴 조정이 말 그대로 길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게 좀 축소가 될 것인가 좀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의 어떤 저는 내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스라엘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좀 이게 조정이 좀 줄어들시 조정 기간이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일단 이제 중동 쪽 같은 경우도 뭐 UAE라든지 사우디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방산 협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빨라지게 되면서 이제 폴란드처럼 이제 중동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수주 뭐 이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방산주에 어떤 투심을 좀 개선시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이스라엘 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랍 전쟁으로 이제 확산될 가능성은 이제 낮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만수르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도 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을 뭐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네요. 그 팔레스타인을 지원한 건 아니지만은 지지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지원하게 되면서 배후의 어떤 가능성이 지목이 됐지만은 현재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확정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치단지 이 전쟁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이게 1973년 중동 정쟁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이 아랍 국가들이 방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란이 이제
이제 부인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만수르도 뭐 이스라엘 지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확정 가능성이 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과연 중동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부각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을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랍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테러라든지 그리고 도발에 대한 어떤 대상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증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UAE라든지 사우디 같은 경우는 원래 이번 달에 이제 방산 nhiệm 때문에 먼저 이제 방문을 하게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뭐 단독 기사를 통해 가지고 뭐 대통령실에서 에너지 안지 인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UAE 쪽에 어떤 뭐 이 수주소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그 이전에 어쨌든 방산 쪽으로 먼저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이 방산유물 같은 경우 이제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상황들이었었는데 뭐 이런 협상이라든지 방산유물이 좀 빨라지게 되면서 무기 수출에 대한 소식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좀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하나 좀 빠뜨렸는데 이 내전으로 끝이 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일단 이제 그 예멘 같은 경우도 남예멘, 예멘이 내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한 1,000명 정도 사상자가 발생이 됐었지만 이게 확전이 되기보다는 이 순위파, 시아파의 어떤 대의전 양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국지전 양상으로 이제 끝이 나고 있는 뭐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보게 된다라면은 뭐 종교 간의 어떤 전쟁, 뭐 대의전 이런 양상들로 인해 가지고 확전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을 좀 바탕을 해가지고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어떤 어떤 기회가 다시 한번 온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한번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와도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좀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드론이라든지 미사일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미사일 쪽 체계를 좀 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LIG 넥슨,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폴란드 쪽과 이 천무 그 폴란드형 천무라 그러죠. 호마르 K 제조 MOU를 체결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뭐 LIG 넥슨은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UAE와 4종 규모의 천궁2 수출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한국항공우주, 뭐 코즈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을 좀 제시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는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수주 확대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그 심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올지 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하향한다고 하더라도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황은 바닥이 확인되고 다만 고정비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좀 못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오히려 오늘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택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반도체는 두 가지죠. DDR5라든지 HBM,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쪽을 잘 하고 있는 섹터가 있고, 아니면 뭐 DDR4라든지 낸드라든지 아직까지는 이쪽에 조금 더 집중된 기업들이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심택은 아직까지는 뭐 DDR4 이런 쪽이지만 앞으로 이제 DDR5 쪽으로 넘어가면서 매출이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업황하고 실적이 상당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3분기부터 실적이 흑자전환에 대한 기대감들 나오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1조 4천억 이상, 영업이익이 1,550억 정도 이상을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기업은 새롭게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주가의 흐름들도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가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쪽으로 해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하고 하이닉스 실적 개선이 상당히 잘 이루어진다라면 심택의 하반기 혹은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다른 반도체 관련된 거에 비해서는 덜 가고 있습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 최근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주가가 빠진 게 전혀 없고요. 계속해서 52조 신고가를 좀 연출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전 36,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11월까지 뭐 한 단기 중기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심택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만 6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네, 저는 오늘 IM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드론하고 삼성전기 이슈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드론 이슈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아낌없는 지원을 현재 약속을 했죠. 약속을 하게 되면서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비살상용 무기라든지 비살상용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특수구급차라든지 발전기, 한국형 드론 방어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안이 이제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봤을 때 우크라이나향 안티드론 제모 수출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에 특징주요 뉴스로 한번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IM이 이제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IM 같은 경우는 이제 안티드론 토탈솔루션 카이루스라는 회사 이제 협력을 또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루스 같은 경우는 포르템의 국내 리셀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안티드론 시스템이라든지 장거리 레이더, 하드킬 솔루션 같은 제품의 어떤 라인업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어떤 안티드론 시스템 수출 어떤 지원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제 이스라엘 사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드론이 좀 상당히 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연결시켜 봤을 때 어떤 전쟁 테마도 제가 봤을 때는 IM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론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삼성전기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현대차그룹 1차 협력사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용 카메라란지 후방 모니터용 카메라를 이제 공급할 계획인데 이 IM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로부터 분사한 1차 삼성전기 1차 밴더입니다. 1차 밴더고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이란지 자동 초점 장치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1차 협력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기 어떤 최근에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현대차 쪽으로 어떤 협력사 선정이 되게 되면서 일단 수혜기업으로 일단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7,900원에서 8,2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8,49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잡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M까지 알아봤습니다. 목표가 9,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